캐나다, 체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을 봤더니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봤더니 다 1월생, 2월생, 3월생이 많은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가 이제 이유가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대표 선수들은 보통 운동을 대표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6살에서 뭐 8살 어릴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월생과 12월생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1, 2, 3월생이 발육이 좀 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발육이 더 좋다 보니까 높은 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얘기야. 이게 첫 번째예요. 높은 반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낮은 반보다는 연습을 더 많이 시킬 거고 연습량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기술도 높을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작 프로로 갈 20살이 되다 보면 20살이 되면 높은 반에서 시작한 아이들은 연습량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최종 10,000시간 정도가 이제 20살이 되더라요. 근데 이제 낮은 레벨에서 시작한 아이들은 점점 가도 연습량이 10,000시간이 안 돼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20살 때 대표 선수로 뽑히고 청소년 대표로 뽑히는 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뭐의 문제야? 운이에요. 그 일찍 태어난 운이야. 1월생, 2월생 때문이라는 그 운이라고.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게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의 재능이 있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차지하는 비용은 작아요. 재능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1월생이라는 그 운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운이 결국 여러분한테 뭘 제공해 주냐면 어떤 특별한 환경,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도 경험할 수 있어. 연습량, 이 특별한 환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10,000시간을 채워주는 이런 연습량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는 그 환경에는 운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일, 나는 1월생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부모예요. 이 부모는 뭐야? 이런 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나를 대표팀에 보낼 정도의 재력이 있거나 이런 어떤 걸 지지해줄 수 있는 이런 운적인 거나 특별한 환경이 중요하다요. 특히나 작가는 뭐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면서 큰 역할을 한다가 이 글의 주장이에요. 결국은 아웃라이어가 뭐야? 어떤 한 분야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성공을 거둔 사람. 물론 그 울프라는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울프라는 의사 박사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건강상의 혜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딱 구분을 했지만 이 책은 뭐야? 나는 성공의 측면에서 아웃라이어를 설명하겠다고 했어. 그럼 그게 운동이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성공을 갖춘 아웃라이어들은 뭘 갖고 있었을까? 물론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요 두 가지가 있었다를 얘기할 거야. 자, 여기 나온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할 건데 특히나 누구 사례냐면 비틀즈예요. 영국의 그 가수 비틀즈가 원래 영국에서 되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독일로 가. 근데 독일에서 이제 그 술집, 저녁에 술집에서 이렇게 밴드를 하면서 노래를 하거든. 근데 저녁에서 할 때 오전 내내 걔네들이 연습을 한 거야. 계속 오전 내내 무슨 곡을 시킬지 모를까봐 다 연습을 하고 저녁에 이제 밴드로 쓰고 계속 연습을 했어. 그러면서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기를 끈 거야. 그럼 비틀즈가 그렇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야? 함부르크라는 독일에서 우리는 하루에 8시간을 연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고를 보고 갔어. 독일에 갔을 때. 근데 되게 열악한 그 지하실에 연습만 시키고 밤에 무대 잠깐 세우고 이런 환경에서 포기할까? 했는데 포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계속 해보자 해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고 돌아와서 인기가 있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틀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결국 이거야. 연습량이었던 거야. 자, 갈게요. 자, 우리는 누구 얘기할 거냐면 조이 빌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갈게요. 자, University of Michigan이에요. 미시간 대학교가 자, opened its new computer center예요. 1971년에 대학교에 컴퓨터 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자, in a brand new building이죠. 그것도 새로운 건물에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건물이 새롭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있던 건물에 살짝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 센터를 위한 건물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올인하겠다는 얘기야. 됐죠? 자, with 베이지 색깔의 벽돌 외관을 갖고 있고 dark glass front, 앞에는 검은색 유리가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뒤에도 나오지만 그냥 되게 밋밋한 평범한 외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 대학의 enormous mainframe computers예요. 니네 컴퓨터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컸었죠. 방 하나 사이즈야. 그래서 enormous mainframe 컴퓨터가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는 키보드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mainframe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 본체예요. 자, 컴퓨터 본체가 그냥 mainframe 컴퓨터라고 하셔도 돼요. 거대한 컴퓨터 본체가 중앙에 딱 있어요. 근데 그 방도 당연히 엄청나게 베스트 큰 방이죠. 컴퓨터가 크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 당시를 생각해보면 패컬티 멤버가 뭐냐면 교수진이에요. 자, 미시간 대학의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교수진이 기억하기를 그 당시 1971년의 상황이 어땠냐면 마치 2001년에 나온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했다요.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가 가운데 있어. 그 다음에 off to the side, 옆에 가보면 자, 니네 이런 도치는 알아두세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오면 도치가 돼요. 장소가 앞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뀝니다. 자, 옆에 뭐가 있었냐면 수십 장의 키펀치 머신이 있었어요. 니네 펀치 기계 알죠? 구멍 뚫어주는 거. 구멍 뚫어주는 기계예요. 자, 이 구멍 뚫어주는 기계가 자, 여기 알아두세요. pass 4에 밑줄 치세요. pass 4 또는 pass as도 써요. pass 4, pass as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아닌데 뭐뭐라고 여겨지다예요. 컴퓨터 터미널즈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 용어를 이제 모르니까 나도 몰라요. 자, 봐봐. 아까는 컴퓨터 본체만 있었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입력과 출력하는 게 없잖아. 그쵸? 그래서 입출력 장치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단말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걸 터미널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단말기라고 합니다. 그럼 컴퓨터 단말기 역할을 하는 그게 펀치머신이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력을 뭐로 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게 아니란 얘기야. 펀치머신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state of the art, 최첨단의 뜻이에요. 1971년은 그게 그 당시에 최첨단 방식이었었어. 자, 그리고 미시간 대학은 자, one of the most advanced computer science programs in the world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대학의 순위를 나누지만 니네 미국의 대학은 학과별로 순위를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버드 하지만 하버드는 그 경영 쪽에 유명한 학교예요. MBA가 유명한 학교고 뭐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면은 스탠포드나 이런 다른 대학 쪽으로 가야 돼. MIT나 이쪽이야.
그리고 의대가 유명한 거는 뭐 존스 홉킨스나 이런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학과마다 유명한 대학이 있어. 그러면 컴퓨터 공학으로 보면 미시간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특히나 유명했던 게 뭐야? 컴퓨터 공학이었었어. 이 상황이 되게 중요했죠. 자, 빌 조이라는 학생이 미시간 대학에 가요. 근데 이 대학에 갔을 때 얘는 수학자가 되려거나 생물학자가 되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 대학의 이 환경, 이게 뭐야? 운이죠. 운이면서 외부적인 환경이 얘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over the course of computer science life. 그래서 life는 뭐야? 운영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얘가 운영되는 시기. over the course of는 그냥 한 단어, 뭐뭐 동안에라를 멋있게 쓴 거야. 자, 이 컴퓨터 센터가 운영되는 그 시간 동안에 thousands of students pass through that white room이에요. 자, 잘 들어. pass through.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에 보면 이 단어가 문맥상의 뜻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pass through는 지나쳐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서 무슨 뜻이야? 이용하다예요. 경험하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의 문맥상의 뜻은 얘야. 자, 그리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that white room이 뭐야? 아까 그 컴퓨터가 있는 방이잖아. 그 컴퓨터 센터를 결국은 수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 결국 모두 중요해. 학교가 컴퓨터가 있어도 학생에게 오픈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뭐야? 학생에게 오픈했죠. 학생도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the most famous of whom 문법적으로 알아두세요. 연결어죠. 자, 그걸 이용했던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 가장 famous,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생이 누구야? 빌 조이라는 학생인데, 자, 이 gawky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리숙한이거든. 왜 어리숙하냐면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클럼지한 거 맞아. 클럼지가 어리숙하고 awkward하고 뭔가 잘 못해. 근데 이유는 뭐라고? 어려서라고. 밑에 나와요. 봐봐. 자, 조이가 come to the 대학에 들어간 해가 언제냐면 the year the computer center opened죠. 1971년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자, 그럼 다시 1971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미시간 대학의 컴퓨터 센터를 오픈한 시기이기도 하면서 입학 시기예요. 조이 빌이라는 애가 입학한 거야. 근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에요. 이 16살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니네 미국 애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몇 살이야? 18살이야. 미국 나이로. 근데 얘는 16살에 갔다는 얘기는 뭔가 천재죠. 조기 졸업했어. 그러면 대학교에 뭔가 16살이 딱 대학교에 딱 가면은 뭔가 되게 대학교에 중학생 온 듯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런 어리숙한을 쓴 거야. 몸집이 되게 작고 이런 거죠. 자, he was tall. 키는 좀 컸고 되게 말랐어요. 성장이 아직 그렇게 막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보면은 unruly란 단어 니네 아셔야 되죠. 이거 그 인트로에 로제스터가, 자, 로제스터 마을은 주변에 있는 독일 마을과 영국 마을과 사이가 안 좋았죠. 그거를 무슨 relationship이라고 했죠? fractious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자, 그 fractious의 동의어가 두 개 있었죠. 그게 니네 내신 테스트 보시면 fractious의 동의어가 unruly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disagreemental 이라고 나오죠. disagreemental인가? 형용사로 맞니? disagreeable이에요. disagreeable 이렇게 나와. 즉, 이 단어가 뭐냐면 hard to control이에요. 영역으로 하면. 그러니까 unruly나 fractious나 뭔가 통제가 안 되는,
말 안 듣는. 결국 이게 머리카락이 뭐야? 머리카락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리다는 어린 걸 줘. 근데 어린데, 자, he had been voted the most studious student by his graduating class야. 그러면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이 얘를 투표로 어떻게 뽑았어? 가장 그냥 공부 많이 하는 거죠. studious니까 뭔가 학구적인으로 볼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구적인 친구로 뽑을 만한 되게 천재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야? 얘 재능이 있죠. 재능이 있는 친구죠. 학생들이 인정하고 졸업한 나이도 일러요. 자, 그리고 뭐 고등학교 거 중요하지 않고, 자, 근데 얘는 which meant, 자, 자기가 가장 학구적인 학생으로 뽑혔다라는 거는 as he puts it은 본인 딴에는 애죠. 본인 말로 하면, 본인 말로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거 왜 쓰냐면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거죠. 본인 말로는 he was a no date nerd죠. 데이트 한번 못한 nerd, 범생이 라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라고 약간 겸손하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얘가 대학교에 갈 때만 해도 he had thought, 자기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생물학자나 mathematician, 수학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어. 그러니까 초반부터 컴퓨터랑은 전혀 인연이 없었어요. 됐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자기는 컴퓨터랑은 인연이 없는데 결국은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돌려서 보여주죠. 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해? 운이에요. 자기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게 나한테 다가온 거죠. 자, but it late in freshman year. freshman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말쯤에 he stumbled across.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stumble이 걸려 넘어지다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문맥상 뜻은 얘가 아니에요. 문맥상 뜻은 뭐야? 우연히 발견하다요. 얘가 문맥상의 뜻이에요. 자, 1학년 말에 얘가 우연히 그 컴퓨터 센터를 발견을 하고 나서는 he was hooked. 꽂혔다죠, 우리말로 하면. 꽂혔다, 매료되다예요. 빠졌어요. 자, 질문할게요. 자, late in his freshman year. 몇 살이죠? 16살일까요? 17살일까요? 17살. 17살이에요. 왜? 미국은 학기가 몇 월에 시작하죠? 9월에 시작해요. 미국은 입학이 9월이에요. 그래서 1학년 말은 그 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뒤에 17살이라는 말이 뒤에 나올 거야. 17살이 뭐라고? 컴퓨터에 빠진 시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빠진 시기. 16살은 입학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From that point on이죠. 그럼 여기 that point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발견이죠. 컴퓨터 센터를 발견 시기죠. 자, 발견하고 나서는 The computer center was his life. 자기 삶의 전부였다란 얘기는 뭐야? 삶의 전부잖아. 삶의 전부란 얘기는 거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썼단 얘기죠. 내가 어디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my life죠. 그래서 컴퓨터 센터가 삶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he programmed whenever he could 보이죠? 그 whenever가 뭐야? 모든 시간을 다 썼다는 얘기가 되죠. 시간이 날 때마다 모든 시간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하고요. 쓰고요. 자, got a job이라는 것도 일자리가 아니라 알바 구하다예요. 자, 교수님 밑에서 알바를 잡아요. 알바한 이유가 뭐야? 돈이 필요했어? 아니야. He could program over the summer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9월 학기 시작이라고. 그러면 여름방학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summer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방학 동안이에요.
그것도 얘네들은 겨울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한 3달이 돼, 미국은. 대학교는. 그래서 이 방학 동안 막 3달 동안 해외여행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죠. 그 결국 방학 동안에 교수님의 알바 자리를 구했다는 이유는 뭐야?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삶의 전부인 게 보여야 돼. 그 다음에 75년에 enroll in이란 단어. 이제 이게 어디에 이제 물론 가입하될 뜻도 있지만 여기서 입학하될 뜻이겠죠? 자, 입학하되 3인방 알아두세요. enroll in이 있고요. register for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gn for signed up for 업을 쓰는 것 같게 signed up for 인 것 같죠? 업을 쓰는 것 같죠? 하고 과목을 쓰시면 돼요. 이게 다 어디에 등록하다 입학하다요. 자, 75년에는 자, 졸업하고 나서 이제 graduate school은 이제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자, 대학원은 어디 갔어? 버클리 갔어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아까도 거기에 life라고 썼던 것처럼 삶 집중했던 얘기를 자, buried himself even deeper in the world예요. 우리가 bury가 뭐야? 묻다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다 파묻었다는 얘기는 뭐야? 몰입했다는 얘기죠. 열중했다는 얘기죠. 자, 자기의 삶의 모든 시간을 어디에 몰입했어? Deeper in the world of computer software.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 더 깊이 몰입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보다 대학원 시절에 더 많이. 이 deeper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늘어났다죠. 연습량이 늘었다예요. 왜냐면 니네 뒤에도 나오지만 피아노를 치는 사람,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 연구해 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연습량이 점점 늘어요.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during the oral exams for his 포닥이에요. 이 PhD가 포스트 닥터의 줄임말인데 박사 과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박사 과정의 oral exam, oral은 구두 말이잖아. 그러면 말로 시험 보는 건 결국 뭐야? 면접이죠. 자, 박사학위를 위한 면접 시험이 있었어. 거기서 얘가 made up 그 다음에 complicated algorithm on the fly란 단어 알아도 on the fly는 즉석에서예요. 즉석에서 알고리즘을 하나 뚝딱 make up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면접 자리에서. 그리고 that 자, 이거가 그 당시에 admire란 얘기는 뭐 존경하는 사람이죠. 자, 빌 조일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 얘를 존경하는 사람이 나중에 글로 남겼는데 어땠냐면 that so stunned예요. 자, 니네 so stunned가 앞에 나오면 so 플러스 형용사. 어쨌든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도치돼요. 그래서 was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가 비동사가 생략된 것 뿐이에요. 비동사는 실전 영어에서는 뜻이 없기 때문에 많이 생략해요. 그래서 his examiners were so stunned예요. 놀랐다고. 자, examiner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면접관으로 보시면 되겠죠? 시험 치는 애. 우리 면접하는 상황이니까. 자, 면접관들이 너무 놀랬어. 됐죠? 자,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이에요. 자, 니네 so that은 힘들어. so that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첫 번째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so that이 있어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했다예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뭐뭐 할 수 있었다, 뭐뭐 할 수 없었다, 다 원인과 결과인 게 있고, 두 번째를 알아두란 말이야. 두 번째는 정도를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얼마나 놀랐냐면 이 정도이다예요. 이런 정도를 설명하는 소댓도 알아도.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면접관이 얼마나 놀랬냐면 나중에 얘가 one of them이죠. 이 them은 당연히 면접관이에요. 면접관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 사건을 A, compare A to B 이거와 비교할 정도로 놀랐다야. 이해했어? 자, compare A to B죠. A를 B와 비교하다란 얘기는 결국 비슷하다는 얘기야. 자, 그때 경험이 결국 얘가 즉석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그 경험이 뭐랑 비슷하냐면 Jesus confounding his elders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 성경을 얘기하면 약간 종교가 짙지만 외국에서는 기독교는 인문학으로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읽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니네 대학교 가면 전공 말고 약간 교양 수업 있잖아? 교양 수업에서 성경을 다뤄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신약에서는 지저스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인문학 지식으로도.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가 태어나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명절 6월절인가? 무슨 명절이 되면 모든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수도로 모여야 돼요. 그게 얘네 법이야. 그래서 니네 예수가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사는 곳은 저 시골인데 그게 이제 그 명절에 따라서 이제 갔다가 여관이 없으니까 뭐 말이 자는 뭐 여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여.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갔을 거 아니야. 그럼 20-30명 돼요. 자, 명절을 지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틀이 지났어.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기 꼬마 예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 돌아갔더니 예수가 어린 꼬마가 엘더가 그 당시에 엘더 하면 이제 그 교회가 있겠죠.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교회 어르신들, 장로들이면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야. 자, 성경 박사들과 막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었어. 그래서 이 꼬마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장면이 뭔지 알겠어? 어린 예수가 나이 많으신 성경의 전문가인 장로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예요. confound, 당황하게 만들다예요. 지금 전치사니까 뒤에 ing 쓴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비유 잘 봐봐. 어린 예수예요. 어린 시절의 예수야. 그럼 누굴 비유한 거야? 어린 조이죠. 물론 대학원을 들어오는 학생 조이죠. 어린 학생 조이가 지금 여기에 엘더즈라고 하는 어르신 장로들. 자, 어른 장로는 누굴 비유한 거야? 교수님들이죠. 전문가 교수님. 얘네들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의 경험이었다는 얘기야.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하지? 이런 거잖아. 그래서 대학에 가면 성경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알아야 돼, 니네.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많이 인용돼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도 아셔야 돼요. 교양 수업에서 다 다뤄요. 자, 됐죠? 그럼 여기서 본 거는 뭐니? 그냥 재능 있다예요. 자, 갑니다.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the small group of programmers. 그래서 이제 몇 명 프로그래머들과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 같이 일할 때가 있었어. 그때 take on이 뭔가를 떠맡다예요. 자, 얘가 맡은 작업이 뭐였냐면 유닉스가 이제 컴퓨터 운영 체제인데 유닉스라는 거를 rewrite해요. 그럼 뭔가 바꾸란 얘기야. 더 개선시키는 요 업무를 맡았어. 자, 유닉스가 뭐냐면 which was a software system developed by AT&T예요.
자, 우리나라 하면은 가장 큰 통신사 KT잖아. 미국의 가장 큰 통신사가 AT&T예요. 그래서 니네 맨날 삼성 핸드폰 갤럭시가 나오면 AT&T가 어떤 조건에서 뭐 미국은 거의 1+1이죠. 갤럭시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줘요. 우리나라는 약간 돈을 할인해 주는데. 자, 그래서 AT&T라는 요 통신업계 대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였었어. 자, 그리고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쓰는 운영체제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맡았고, 자, 그래서 조이즈 버전이죠. 얘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는 very good이에요. 자, 또 나와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얘가 만든 새로운 버전의 유닉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BCAM이란 얘기는 뭐야? 바뀌었다죠. 자, 그 당시에 썼던 유닉스를 대체하고 얘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remain은 뭐야? 지금은 안 바꿀 정도죠. 지금은 딴 거 더 나은 게 없다는 얘기야. 여전히 지금도 사용 중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존의 걸 바꿀 만큼 대단했고, 지금까지는 바꿀 게 없을 만큼 대단한 거죠. 자, the operating system. 자, 이 단어 알아두세요, 니네. on with run이에요. 자, 지금은 컴퓨터 운영체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윈도우냐 아니면 맥이냐. 그래서 너 컴퓨터 뭐야? 윈도우야 맥이야 할 때 My computer runs on window. 윈도우를 기반으로 돌아간다. My computer runs on Mac. 맥을 기반으로 돌아간다요. 자,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run on operating system 유닉스죠.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대 프로그램이 무슨 운영체제로 돌아간다고? 이 사람이 만든 운영체제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on이란 전치사 꼭 알아둬. 자, 그래서 if you put your Mac in that funny mode. 자, 이 funny mode가 뭐냐면 니네 가끔 블로그나 니네 챗 GPT가 뭔가 코드를 잘 만든다며. 그래서 이게 뭐야? 컴퓨터 코드가 보이는 모드예요. 자, 컴퓨터 코드가 보이는 모드로 맥을 바꾸잖아. 그러면 너가 뭐가 보이냐면 더 코드는 뭐야? 조이가 만든 코드죠. 얘가 만든 코드 아직까지도 보여. 자, 조이가 뭐라 그랬어? I see things that I remember typing이죠. 내가 타이핑한 걸로 기억나는 그런 것들. 내가 타이핑한 things. 그것도 25년 전이잖아. 25년 전에 타이핑한 것들이 지금도 보이더라요. 됐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who wrote much of the software? 자, 얘가 대단한 거 첫 번째. 컴퓨터의 운영체계 만들었죠. 자, 두 번째 대단한 거는 access the internet이야. 인터넷에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도 누가 만들었어? 얘가 만들었어요. 자, 근데 앞에 much of를 썼다는 얘기는 100%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뭐야?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죠. 인터넷에 액세스,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야? 빌 조이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모르죠. 자, 그래서 버클리, 아까 대학원이었어. 버클리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니네 졸업하다 할 때 제발 graduate from 제발 쓰세요. 없으면 안 돼요. 자, 졸업하고 나서 co-found니까 공동 설립입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하나 공동 설립해요. 자,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역할이죠. Most critical players in the computer revolution이에요. 레볼루션 하면은 결국은 혁명이란 얘기는 아예 싹 바뀌었다는 얘기야. 컴퓨터 세계가 싹 바뀌었는데 거기서 크리티컬이란 단어 중요하죠. 이게 뭐야? 결정적인. 그 다음에 중요한.
이런 단어 뜻으로 나오는데 니네 크리티컬은 무슨 뜻이야? 얘가 없었으면 안 됐다는 얘기야. 크리티컬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크리티컬이야. 그러면 레볼루션을 성공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그 역할에서 결정적인 역할, 없으면 안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얘였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리고 또 대단한 것가 뭐냐면 He rewrote another computer language. 자바도 얘가 다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his legend잖아. 유산. 다시 얘기하면 업적이죠. 얘의 업적은 점점 늘어나요. 자바도 하고 컴퓨터 유닉스도 바꾸고 여러 가지 업적이 이제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인사이드 하면 종사자로 보시면 되죠. 자, 거기에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자, 니네 스픽 오브가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요. 그래서 그걸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지금 오브가 전치사 공부하라고 했다. 전치사 문제 나와요. 니네 학교는 되게 어렵게. 공통전치사 아니면 1번 6문장을 주고 저 6개 빈칸에 들어가지 않는 전치사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6개가 다 달라. 근데 그 6개는 요 본문에 있는 문장이에요. 본문에 있는 문장 6개를 다 주고 전치사 빈칸으로 해서 요 빈칸에 들어가지 않는 전치사 찾으라고 해요. 됐죠? 자, 조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조의를 얘기할 때 with awe예요. 존경심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종사자들은 조의 말할 때 되게 경외심을 갖고 얘기해요. 자, 근데 그게 as much as 누구와 비슷할 정도의 존경심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와 비슷한 존경심이야. 우리도 빌 게이츠는 알아.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더 대단한 것 같지만 얘와 비슷하게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그 사람은 때로는 비콜드죠. 에디슨 오브 더 인터넷이야. 그러면 인터넷의 에디슨, 결국 인터넷을 만든 발명가.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 인터넷을 가능하게 할 때 머치업을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야. 그럼 얘가 100% 혼자 한 건 아니거든. 그래도 사람들은 뭐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사람의 업적으로 얘를 뽑죠. 가장 큰 공여를 기여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예일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자, 빌 조이는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지금 뭐야?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럼 빌 조이는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게 뭐야? outliers네요. 라는 말이죠. 빌 조이는 컴퓨터 업계에서 outlier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아웃라이어가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물론 천재성 있었어. 근데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구문 잘 보세요. 문장 순서도 잘 넣을 거야. 자, 니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의 글 쓰는 방식.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인정하라는 게 뭐냐? 기존의 환경, 기존의 입장, 이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근데요 하고 나의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이걸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반박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반박하고 싶은 건 뭐야? 기존의 입장은 성공은 재능이다. 타고난 재능이다. 이 맥락을 잘 봐. 자, 할게요. 자, 빌 조이의 천재성에 대한 얘기죠. 이게 사람들의 기존 입장이에요. 빌 조이가 왜 이렇게 성공했어? 얘 천재잖아. 라는 얘기가 have been told many times가 뭐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반복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건 천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the lesson이 뭐야? 사람들의 말에서 주는 교훈은 뭐야? 항상 똑같다죠. 사람들이 주는 교훈은 뭐야? 천재여야 성공한다요. 자, here was a word that was 이렇게 나와. 자,
여기 컴퓨터 업계는 어떤 거냐면, 자, 메리트크라스라는 단어 별표예요. 모르시면 안 돼요. 능력주의 사회야. 자, merit이라는 단어, 우리가 장점 이렇게 알고 있는 요 단어에 능력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메리트크라스는 능력주의 사회. 포스코가 좋아해요. 포스코가 좋아하는 두 명의 작가가 있죠. 하나는 유발 하라리가 있고, 한 명은 그 저스티스를 쓴 사람이 있어요. 자, 저스티스를 쓴 사람이 메리트크라스라는 책도 썼어요. 능력주의 사회. 그래서 그것도 교재로 쓴 적이 있어. 작년에 썼었어요. 메리트크라스는. 자, 피어리스트가 뭐야? 100%잖아. 자, 컴퓨터 업계는 100% 능력주의 사회야. 그럼 당연히 능력이 중요하죠.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올드보이 네트워크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 뭐야? 인맥이야. 인맥은 돌려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 사회예요. 그 다음에 올드보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나이 든 사람이 의미하는 건 기득권층이에요. 나이만 들어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층, 영어로 the established예요. 이미 거기에 뿌리 내린 사람들. 그래서 정치, 경제 다 뭐야? 거기에 거의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을 통해야지만 일이 돌아가는 그 기득권층이 있죠. 자, 근데 컴퓨터는 그런 기득권층의 사회로 운영되지 않아. 자, 이게 where이 뭐냐면 기득권층의 사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올드보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돌아가는 곳이냐면, 자, you got ahead. got ahead가 남들보다 앞서가다, 성공하다죠. 네가 남들보다 앞서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돈과 인맥이에요. 돈과 인맥, 연줄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뭐야? 올드보이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업계야. 자, 근데 컴퓨터 업계는 어떻다? 컴퓨터 업계는 와이드 오프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야. 그리고 in which 그 분야는 모든 all participants 거기 종사자들을 judge 판단할 때 solely on. 자, 니네 solely라는 거는 only예요. 이거 잘 들어. solely와 only는 부정이야. 어떻게 부정이야? 이거 빼곤 없다예요. 자,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얘 빼곤 없어. 판단 기준이 뭐야? 탤런트야. 재능이야. 그 다음에 뭐야? accomplishment. 업적이야. 재능과 업적 말고는 판단 기준 없어. 다시 얘기하면 돈과 연출 판단 기준 아니야. 재능으로만 판단해. 그래서 컴퓨터 업계는 어떤 세상이야? The best man one이죠. best man 당연히 뭐야? 최고죠. 능력자죠.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기는 거고, Joey was one of them이에요. 조이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작가의 주장이 그럼 능력이, 재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이건 재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왜 언급했어? 이 기존 거를 먼저 언급한 거죠. 기존의 인식을 먼저. 왜? 인정해야죠. 인정할 거 먼저 인정해야지. 기존의 생각은 이런 거 알아. 나도 알아. 이런 거 인정하려고 먼저 써주는 거라고. 자, 근데 이제 작가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야? however가 나오잖아. 근데요 하고 작가 생각 나와요. 자, it would be easier to accept that version of event이야. 그럼 that version of event가 뭐야? 니네 version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 버전, 그런 관점에서의 설명이에요.
하나의 관점에서의 설명. 그럼 요게 관점은 뭐야? 재능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관점에서의 설명이야. 자,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기 would be easier, 쉬웠을 거예요 란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뭐야? 이런 관점의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야. 이해했어? 만약 우리가 이게 챕터 1에서 하키와 축구 선수들 봤잖아. 이게 뭐야? 1월달 애들이 연습량이 많아서 결국 성공하더라 라는 얘네들의 사례를 룩겟하지 않았다면 얘네들의 설명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재능이 전부다라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반박하죠. 됐어? 자, 질문할까요? 자, 대열지를 찾으세요. 니네 대열지는 대열 something이에요. 그럼 대열은 누구야? 앞에 나오는 얘네죠. 하키 앤 사커 플레이즈가 대열일 거야. 선수들이죠. 근데 대열지는 대열 뭐? 그 뭐가 뭐야? 걔네들의 세계예요. 왜냐면 뒤에 메리토크라시가 나올 거거든. 자, their world,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사회는, 자, be supposed to. 니네 be supposed to 언제 쓰죠? 당연히 이랬어야 된다. 야, 예상이야. 내 예상은 이랬어야 됐단 얘기야. 뭐뭐였어야 된다. 근데 아니야. 넌 나랑 팀 했어야 되잖아. You are supposed to make a grow with me 이랬어야 돼. 근데 너 왜 딴 애랑 해? 이런 거거든. 자, 얘네들의 세상, 하키 선수와 축구 선수도 원래 예측으로는 어떤 세상이었어야 돼? pure meritocracy죠. 당연히 실력으로 대표팀에 갔었어야죠.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근데 only it wasn't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요. 자, it was a story of it.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의 스토리는 어땠다? 얘네들 세계는 a story of how the outlier. The outlier가 아까 얘기한 성공한 애들이죠. outlier가 reached their lofty status예요. lofty는 엄청 높은 이에요. 엄청 높은 스테러스, 지위잖아. 엄청 높은 지위에 도달했어. 결국 성공했단 얘기야. 엄청나게 높으니까 아웃라이어, 엄청나게 성공했단 얘기죠. 중요한 건 뭐야? 얘야. 방법이잖아. 뜨루 다음엔 방법이 나와요. 아까도 읽었죠. 하키와 사커 선수 이야기를 봤잖아. 얘네를 봤더니 얘네가 대표팀이라는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야? through combination이니까 combination 이거 셋 다 통틀어져.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자, ability 더하기 opportunity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 물론 능력 없으면 안 돼. 능력도 있어. 근데 기회. 그 다음에 뭐야? utterly는 완전히, arbitrary는 인위적인, advantage는 장점. 뭔 말이야? 자, 인위적이란 얘기는 인위적이다란 얘기는 뭐의 반대말이야? 자연적인의 반대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맥락에서 자연적인 건 뭐야? 개인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으로만 가는 게 퓨어하고 자연적인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 얘기하는 인위적인 건 뭐냔 얘기야. 당연히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이 여기서는 인위적인 거야. 걔네가 주는 어떤 혜택들이 있어. 그게 아까 얘기한 1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날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미시건 대학교라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된 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위적인 환경이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얘가 질문해요. Is it possible the same pattern of special opportunity죠? 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special opportunity라고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가질 수 없는 그 특별한 기회. 미시간 대학이 갖고 있던 그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런 자원들. 자, 거기서 same pattern은 뭐야? 이게 성공으로 이끈다죠. 자, 특별한 기회를 가져야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현실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팀 선수 봤어. 대표팀을 그렇다 쳐.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 세계에서도 기회의 특별함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똑같이 있을까요? 그래서 빌조이 사례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 두 번째는 빌조이로 가지 않을 거야. 세 번째가 빌조이 사례로 돌아갈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연구를 먼저 볼 거야. 다른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내 말을 증명할 거야. 니네 연구는 왜 쓰는 거야? 근거 제시하는 거야. 자, 내가 중요시하는 게 뭐야? 환경의 중요성. 자, 이거에 대한 연구 근거를 내 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겠다. 자, 갑니다. 자, for almost a generation. generation은 30년이에요. 자, 한 세대, 세대는 30년이에요. 자, 약 30년 동안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engage in이 나오면 그냥 뭔가 두예요. 그럼 뒤에 보면은 디베이트니까 토론을 했다 하시면 돼요. 열띤, spirited, 열띤 토론을 했죠. 자, 그 주제가 뭐였냐면, 자, 이것도 봐봐. would가 나오면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를 우리라면, 주어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요. 자, 여기 알아두세요. consider A, 그 다음에 to have PP. 그러면 A를 뭐뭐 했었을 거라 생각하다요. 자, 문법 여기 엄청 중요하다. to have pp예요. consider라는 건 어떤 상태에 대한 생각이야. 제가 착할 거라 생각해. 제가 이미 결혼했을 거라 생각해.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생각은 consider 쓰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표현이 to have pp인 거야. 됐어? 자, 갑니다. 자, 이 질문은 일반인들이었다면 아마 몇십 년 전에 세를드한 질문 아니야? 라고 착각했을 거야. 세를이란 단어는, 자, 여기서도 정착하다가 아니에요. 문맥상 의미는 뭐야? 결정하다예요. 자, 몇 년 전에 이 문제 다 답 결정 내리지 않았어? 답 찾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 건데, 근데 아니라 계속 논의 중이래요. 자, 그 질문이 뭐냐면, Is there such a thing as innate talent이야? 타고난 재능이에요. innate, 선천적인. 타고난 재능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예요. 그리고 obvious answer's yes예요. obvious는 그냥 딱 봐도 yes죠. 재능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obvious는 뭐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obvious죠. 딱 봐도 쟤 결혼했어. 딱 봐도 쟤 뭐 남자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딱 봐도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yes야. 쟤는 필요해. 근데 봐봐. 왜 딱 봐도 yes냐면, 자, not every hockey player born in January. 그러면 1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프로페셔널 레벨, 프로 선수로 뛰니? 그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1월생 중에서도 프로에 뛰는 애가 재능이 있는 애죠. 됐어요? end of ing는 문법적으로 알아두세요. 결국 어떻게 되다죠. 1월생이라고 다 프로로 가던 거 아니야. 그럼 뭐야? 환경적인 건 받쳐줘도 재능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only some, 일부만 do. 자, 이 do란 얘기는 결국은 뭐야?
여기에 ends up을 받는 단어야. 일부만 프로 레벨에 가더라. 자, 근데 그 일부가 누구야? innately talented ones죠. talented, 재능 있는 애 형용사예요. 재능 있는 애들만 프로 가더라. 자, 그래서 잘 들어. 여기 나온 요 표현 있잖아. achievement, 네가 이룬 업적과 결과는 재능 플러스 preparation, 이거 연습량이에요. 재능에다가 얼만큼의 연습을 했는지가 그의 결과 업적이다 라고 생각한 거는 작가의 생각과 일치하니 다르니? 달라요. 이거는 기존 생각이에요. 지금 똑같죠? 항상 내가 기존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죠. 자, 기존의 생각이 뭐야? 재능에 대한 거잖아. 재능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거 알겠어. 그래서 재능이 연습량이 더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 재능이 있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건 기존의 입장인 거 알겠어. 그럼 작가의 입장은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죠. 이게 작가의 생각이죠. 근데요, the problem with this view, this view잖아. 재능 더하기 연습량이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반박하잖아, 지금. the problem으로 반박하잖아. 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반박할게요. 뭐냐면, 자, 여기 문법 잘 보세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에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야. 여기까지 됐죠? 자, 잘 따라와. 자, 심리학자들이 the gifted,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자, 재능 있는 사람들의 커리어, 직업을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됐죠? 재능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수록 the smaller the role innate talent seems to play. 잘 들어. 영어는 명사가 연달아 붙을 수 없어요. 영어는 명사가 연달아 붙을 수 없어. 그 말은 뭐야? 중간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따지고 보면 the smaller the role이 주어예요. 그 얘는 뭐야? innate talent, 니네 play the role이잖아. 그러면 재능, 타고난 재능이 play 하는 역할은 작다야, 적다야,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게 작가 생각이야. 자세히 살펴보잖아. 타고난 재능이 하는 역할은 적어요. 그럼 뭐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도 똑같이 명사 두 개죠. 연습량이 preparation, 연습량이 하는 역할이 더 크다야. 작가의 주장은 연습량의 역할이 중요하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면 니네는 however가 없으면 언제 뒤집히는지 이런 느낌이 안 와. 아까는 땡큐죠. however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however가 없어. problem이란 단어 가지고 뒤집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기존의 입장이고 어디가 작가 입장인지를 너희가 빨리 파악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문장 순서, 문장 삽입 못 풀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예요. 타인의 연구를 할 건데 연구는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자, exhibit A in the talent argument는 연구 이름입니다. 자, 탤런트 argument는 재능에 대한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exhibit이 보여주다니까 사례 A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재능에 관련된 논쟁의 사례 A. 자, 이 연구 누가 했냐면 이 사람이 했어요. 어디에서 일하는 거 봤더니 그냥 음악학원이에요. 아카데미면 어떤 음악의 학교는 아니고 음악 어떤 학원 쪽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자, 그리고 이 학원의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 학교에 있는 학원이죠. The School. 학원에 있는 연습생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 자, 여기 도치 나와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오면 도치예요. 첫 번째 그룹엔 누가 있냐면 Stars예요. 엄청 잘 치는 애죠. The Stars를 동격으로 얘기하면 The Student with the Potential. 잠재력, 역량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역량? 아직은 학원이야. 학원이니까 to become world class soloist죠. 세계 수준의 솔로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만한 역량이 있는 최고의 학생들을 A그룹이 넣고요. 자, B그룹, in the second. 얘네들은 누구냐면 이렇다라고 be judged. 이렇게 판단되는 애들인데 그냥 적당하게 잘하는 애들이야. merely, just, 적당하게 괜찮게 잘하는 애들. B그룹. 자, 세 번째 그룹은 be unlikely to예요. 가능성 없어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ever play professionally. professionally는 뭐야? 직업이에요. 얘는 연주를 직업으로 삼을 애가 아니야. 그리고 intend to가 아마 이렇게 intention,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죠. 생각 결정이죠. intention이니까. 자, 얘네들은 그냥 학교에서 public school system, 공공학교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될 생각만 있는 이런 애들을 나눴어요. 자, a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통점이에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모든 그룹에 상관없이 모든 바이올린 연주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pick up the violin. 이게 처음이죠.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들었다니까 뭐야? 처음 배우다예요. 니네 픽업이라는 단어가 런이란 뜻이 있어요. 자,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고 나서 너 몇 시간 연습하고 있니? 결국 주제가 뭐라고요? 실험의 주제는 연습량이죠. 연습량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 됐죠? 자, 그랬을 때 everyone이니까 이것도 뭐야? 공통점이야. 모두가 started playing at roughly the same age죠. 시작 시간은 다 똑같아요. 뭐야? 5살이에요. 공통으로 5살 때 시작했다예요. 그리고 first few years니까 니네 few는 보통 2-3개가 few예요. 그러면 5살 때 배우기 시작하고 2-3년 동안 자, every니까 역시나 얘도 뭐야? 공통점이에요. 공통적으로 연습 시간은 2-3시간, 일주일에 2-3시간 하더라요. 자, 근데 이제 뭐야? 공통점이 깨졌죠. 처음에 배우고 2-3년은 똑같았는데 자, 8살이 되고 나서부터 real difference, 진짜 차이가 보이더라요. 8살 때부터. 자, 차이가 뭔가 봤더니 결국에 end of the best in the class죠. 결국 최고예요. 자, 최고가 되는 학생들은 practice more than everyone else죠. 결국은 연습량의 차이가 벌어지더라요. 연습량의 차이가 결국 학생들이 반에서 최고가 되냐 안 되냐예요. 자, 처음에는 뭐야? 6 hours, 8 hours, 그 다음에 16 hours. 마지막에 가서는 up and up. 계속 늘어났죠? up and up. 계속 늘다가 막판에는 어떻게 돼? 30 hours가 돼요. 계속 늘어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죠. 니네 by the age 하면 이때쯤이란 뜻이야. 9살 때쯤에는 6시간, 몇 살쯤에는 몇 시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니네 여기 잘 봐봐. until
until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라는 걸 표현하는 게 until이에요. 자, 얘네가 14살까지는 16시간 연습했고 계속 늘었어요. 그러다가 20살쯤 되니까 they were practicing 30시간 이상을 하더라요. 됐죠? 자, 근데 그 30시간이 무슨 뜻이냐? 30시간은 이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purposely가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single-minded는 뭐야? 몰입하는 거죠. 자, 이제는 나는 뭐 솔로이스트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몰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30시간이에요. 자, 근데 봐봐. 30시간 여기 봐봐. 20살이 돼서야 30시간 연습했다죠. 근데 여기 봐봐. 실제로 20살이 됐을 때는 이미 얘네들은 뭐야? 1000시간을 만 시간을 채웠어요. 자, 여기는 total이란 단어를 썼지만 본문에 이제 reach라는 단어도 쓸 거고 hit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amount to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자, 만 시간을 달성하니까 결국 만 시간을 달성했다는 얘기는 뭐야? 전문가가 됐죠? 전문가가 되니까 30시간도 할 수 있더라요. 자, 근데 반면에 자, 그냥 merely good, 적당히 잘한 애들은 총 시간이 뭐야? 8,000시간이에요. 2,000시간이 모자라고요.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애들은 4,00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연습량이 그 사람의 실력과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연습량이 큰 역할을 하다야. 자,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도 봤어요. 얘네들도 똑같은지. 아마추어란 얘기는 뭐야? 취미로 피아노 치죠. 취미로 피아노 치는 게 아마추어고 프로페셔널은 뭐야? 직업이죠. 직업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비교해봤더니 the same pattern emerged예요. 여기서 same pattern이 의미하는 건 뭐야? 연습량이죠. 연습량이 결정적 요인이더라 라는 뜻이야. 얘네들의 실력의 결정적 요인이 연습량이야. 그래서 아마추어, 취미로 피아노 치는 애들은 절대로 more than about 3 hours a week,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일주일에 3시간이라는 게 계산하면 20살쯤 되잖아? 그러면 총 몇 시간이야? 2000시간밖에 안 나와요. 일주일에 3시간 하면 20살까지 2000시간밖에 안 나오더라. 자, 근데 프로페셔널들은 직업으로 피아노를 치는 애들은 아까도 나왔죠. 꾸준히 늘더라. 업앤업이 나왔었어. 얘네도 연습량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똑같이 20살이 됐을 때 얘네들도 만 시간에 아까 리치했죠. 만 시간을 달성하더라요. 결국 연습량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에릭슨의 연구에서 스트라이킹, 놀라운이잖아. 얘 연구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자, 얘네가 couldn't find any naturals. 잘 들어. 여기 naturals가 나오고 두 줄 내려면 grinds가 나와요. 내추럴은 뭐냐면 타고난 천재예요. 자, 얘네가 엘리트 그룹 바이올린 피아노 가장 잘 치는 애들 연구해봤더니 타고난 천재는 없더라요. 타고난 천재가 뭐니? effortlessly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연습 안 했다죠. 연습 안 하고, 자, 이것도 이제 느낌이 보이니? 플로트가 니네 무슨 뜻이야? 나른 거잖아. 그냥 확 가버리다죠.
날아가는 거죠. 그냥 탑 레벨로 훅 날아가네. 한 번에 훅 가네 없다는 얘기야. 중간 안 거치고 연습 없이 가네 없더라야. 다시 얘기하면 연습 시간이 뭐야? fraction of가 뭐야? 극히 일부예요. fraction이 니네 분수야. Their peers, 또래, 경쟁자. 경쟁자가 연습한 거에 극히 일부만 연습하고 훅 간에 없더라. 예외 없어요. 또 nor could. 자, 여기도 도치 보여야 된다. 부정어 도치예요. 자, 어떤 애도 못 찾았냐면 grind는 연습충이에요. 노력충이에요. 연습충이란 말 안 쓰죠? 노력충이에요. 안타깝지만 노력충이 무슨 말이야? 재능 없는 사람이에요. 재능은 없지만이에요. 자, 뒤에 보면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eople worked harder than everyone이죠. 남들보다 worked harder, 연습은 많이 해. 자, 근데 didn't have, 없어. 자, 여기 별표 what it take. what it take가 뭐냐면 뭐뭐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자, break the top rank가 결국 뭐야? 그러니까 탑 랭크에 브레이크 그냥 들어가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벽을 깨는 거잖아. 그래서 탑 랭크라는 그 벽을 깨고 그 수준에 들어가기에 꼭 필요한 게 없다. 그 꼭 필요한 게 뭐야? 재능이죠. 재능 없이 탑 레벨에 있는 애들도 없고요. 재능은 있는데 연습 안 한 애들도 없더라. 따라서 얘네들의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enough ability예요. get into the top music school이죠. 우리 학교, 그러니까 요 음악 학교는 일단 엘리트만 받아. 자, 요게 들어올 능력은 있어야 돼. 능력 있고 재능은 있어야 돼. 자, 질문. enough가 주는 뉘앙스가 뭐야? 많다야? 적다야? enough는 많은 게 아니죠. enough는 부족하지만 않으면 돼. 적당한이에요. 능력은 적당하게 적당한 재능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면 안 되지만 재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야. 즉, 요 enough가 하는 얘기가 뭐야? 재능이 중요하진 않다야. 재능이 결정적 요인은 아니야. enough란 단어에서도 이게 보여야 돼. 자, 그래서 학원에 들어올 정도의 재능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nothing that distinguish죠. 근데 들어왔어. 들어왔을 때 저 애랑 나랑 구분해 주는 거죠. 들어온 애들끼리,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끼리 했을 때, 경쟁했을 때 distinguish A from B. 구분해 주는 건 뭐야? 연습량이라고요. How hard they practice. 얼마나 연습했는지야. That's it. 이게 뭐야? 그거 말고는 없다죠. 연습량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다고. 근데 잘 봐. 다른 거 없다 그랬어. And what's more. 니네 what's more가 무슨 뜻이야? 게다가잖아. 다른 거 필요한 거 없다며. 근데 왜 게다가를 써? 뭔가 이상하잖아. 니네 게다가 다음에 딴 얘기 나오면 안 돼. 딴 거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럼 여기도 뭔 얘기야? 그 요게 what's more 사실 이 뜻이죠. in fact, 그러니까 앞에 거의 강조야. 강조. 하나 더 강조하면 the people at the very top, 최고로 잘하는 애들은 니네 이 don't가 어디에 걸리니? don't work, 연습을 안 했다가 아니라 얘는 just,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고 even much, 조금 더 많이 연습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much harder, 엄청나게 많이 더 많이 연습했다는 얘기예요. 이 don't가 어디에 걸리는지 봐야 돼. don't just도 아니고 don't even much도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적당하게 많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야. 따라서 결론 갑니다. The idea that excellence가 뭐야?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결국은 mastery죠. 능숙함이에요. 실력이야. 얘네가 at performing a complex task야. 뭔가 되게 어려운 거지. 쉬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걸 되게 잘해. 됐죠? 근데 그러려면 requires a critical. required 결국 뭐야? 반드시 필요하다야. 어려운 걸 잘해내려면 요게 excellence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전문가 수준이죠.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critical minimum level of practice예요. 자, 미니멈 레벨이니까 최소한의 연습량이거든? 근데 니네 크리티컬 나왔죠? 이거 왜 나온다고? 결정적인이죠.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실패하냐, 성공하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지은 차이를 만드는 최소한의 연습량이야. 이거 크리티컬을 빼버리면 연습 작게 하면 된다 이렇게 미니멈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차이를 만들어내는 최소가 뭐야? 10,000시간이야. 됐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는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이 결국은 resurfaces죠. 계속해서 등장하더라죠.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이 맞다죠.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지 않냐. 내 말이 맞다고. 자, in fact, researchers have settled on it. 아까도 얘기했죠. settle on은 뭐야? 이렇게 결정 내린 거죠. 자, 이제는 이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아니야. 연구자들도 이제 결정 내렸어. 뭐? What they believe. 여기서 they believe는 삽입이에요. 결국은 what is the magic number. 자, magic number 알아두세요. magic number는 성공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세를도 결정했어. 성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아까 미니멈, critical minimum level of 그 practice. 상징적인 숫자가 뭐냐면 10,000 hours예요. 10,000시간이에요. 됐죠? 그래서 매직 넘버까지 알아두시면 오늘 여기까지.